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진지박물관 김정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제가 진지박물관이라고 했는데요. 네.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지박물관은 네. 어떤 의미의 박물관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진지 드셨습니까? 예. 네, 바로 예. 그때의 진지입니다. 밥박물관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지박물관은 진지를 드시면서 진지한 얘기로 어떤 진지를 구축해가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죠. 예, 네. 온통 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밥 박물관 없어서는 안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박물되어 있나요? 전시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네네. 저희 진지박물관은 실제로 그 유물이 많다기보다는 그 유형의 것을 밥이 담고 있는 것을 밥을 매개로 해서 예. 음식을 매개로 해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형의 것을 어떻게 유형화해서 전달해 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곳인데요. 그러면서 유물들은 지금 현재 전시된 건 한 200여 점 되고요. 소장하고 있는 건 한 1000여 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과 관련된 네. 것들이 모두 다 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 우리가 사는 게 일상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또 먹고 사는 문제라고 결부시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중심이 되는 박물관입니다. 예, 그렇다면 밥상부터 네. 시작해서 밥그릇, 네. 밥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다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남는 거는 그것을 만들었던 도구들과 담은 그릇들이거든요. 예. 바로 그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밥상. 네. 밥과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를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나요? 그게 그 상당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물이나 그 다음에 기록에 남아져 있는 음식과 관련한 고조리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유물들이 전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그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밥을 먹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부터였고 이런 역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도 동물이니까 먹어야 살겠죠. 예. 그래서 특히 구석기 시대 때는 그 먹는 게 전부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했는데 점점 문명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그런 도구들도 발전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예술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도 얼마나 더 맛있는 것, 얼마나 더 새로운 것을 먹느냐에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인류가 영위하는 동안 계속 얘기돼야 될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예, 이 많은 유물들을 사실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또 가지고 오게 되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쪽 문화재 쪽에 한 28년 종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옛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 것을 연구하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제 하나 두 개씩 모으게 됐죠. 그러면서 그게 어느 날은 이게 목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많은 유물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돼 있는 요 유물 이런 것들이 좀 애착이 좀 많아서 한두 점 모으다 본 게 한 1000여 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부유하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부유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돈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좀 투자를 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거를 사면 그 여자들이 예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보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반을 하나 구한다. 그럼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또 있는 유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가치가 좀 그 중에서도 높다 또는 애정하는 애장품들이 좀 있다 하시는 것들도 있으시겠죠? 저희 진지박물관은 실제로 이렇게 화려한 그 박물관이 아니에요. 박물관 하면은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왜
규모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물 중에서는 소반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은 지금 한 60여 점 가지고 있는데 그 소반이 우리나라의 그 지역별에 따라서 문양이라든지 소반의 형태가 달라요. 그런데 그 관계되어 있는 소반들은 저희가 그 종류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충청권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충청도 소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개다리 소반이거든요. 충주의 그러니까 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그 소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주반이라든지 나주반. 그다음에 또 우리 한옥의 구조상 먼 곳까지 상을 날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기능을 맞춘 뭐 풍열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그 소반들이 모두 있습니다. 오시면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직접 보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드네요. 재밌어합니다. 소반이 다 같은 소반인 줄 알았는데 기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다들 놀라워하시죠. 예, 충청도에 그러면은 뭐 지역적인 뭐 특징이 담겨져 있다는 건가요, 소반에? 소반의 지형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문양적인 그 형태적인 특징이거든요. 지역 특성이. 네,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주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각이 화려하거든요. 근데 충주반은 조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반의 다리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확연하게 설명을 듣고 이제 보시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박물관에 들어왔다 나가시면서 나도 소반의 전문가가 되었음을 느끼는 뭐 그런 그 쾌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개 거의 소반은 다리의 모양이 조금씩 네, 다른 맞습니다. 부분이 있다. 다리에 들어가는 문양과 그다음에 그 모양이 다르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또 음식과 관련된 뭐 유물이라기보다는 뭐 요리책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요리책에 그러니까 고조리서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고조리서가 600년 전부터 고조리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표들이 다 전부 다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나라 TV가 처음 나왔을 때가 1600년, 그러니까 1960년대거든요. 그때 모 회사에서 그 본의 그 조미료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요리책이 있어요. 그 요리책이 저희한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역사까지도 뭐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음식하면 맛있고 예뻐야 된다는 생각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또 이 역사도 배워서 좋지만 직접 이 요리 책에 나와 있는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는 방법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혹시 뭐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역사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충북 음식 역사문화 아카데미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족단이나 이렇게 체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음식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고조리서에 나와져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요. 실제로 먹어보죠. 환상적이죠. 뭐 요즘에는 많이 자극적인 음식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다소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맛들일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실제로 대체적으로 좀 심심한 음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양념이 강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이제 200년 전의 사람과 200년 전에 그 역사 인물이 먹었던 음식을 내가 만들어 보고 체험해 보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의 대상이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뭐 역사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들, 뭐 트렌드가 있다고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좀 어떤 음식들이 좀
대세를 이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데 예, 너무 두루뭉술하죠. 지금 실제로 조선이 500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현존하는 그 조리소 중에 오래된 것이 600년째 1450년대에 쓰여진 바로 산가요록이라는 요리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네네 230여 종의 음식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온실에 관한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온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설계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존재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조리법도 다양했었어요. 그게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계속 좋은 맛,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를 담글 때 곡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예. 조리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풀어서 해서 그 느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조리법이 바뀌게 돼요. 이런 게 바로 그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요리책이 나왔을 때 그 식재료가 무엇이었느냐, 조리법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또 가늠할 수 있거든요.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가요록 그 책만 네. 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음식을 했었고 어떤 네.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네. 저희가 옷이 유행이 바뀌듯이 예. 음식도 유행이 바뀝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 책에서는 어떤 음식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을 많이 하던가요? 우선은 그 식자재가 고조리서를 공부할 때 보면 식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고춧가루가 임진 전이냐 후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식재료가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 새로운 식재료가 새로운 음식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또 왜 해외에 그러니까 뭐 그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그 문화적인 이제 접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외국의 음식을 가져 들어오는 게 되죠. 우리가 한때 나 이탈리아에 갔는데 피자를 먹어봤어, 스파게티를 먹어봤어. 이게 지금 열풍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퓨전 예, 음식이 그렇죠. 또. 예, 여기에서는 먹지 못했던 그 해외에서 접했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책 안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재밌죠? 많군요. 예. 네네. 자, 관장님께서는 뭐 연구자시지만 네. 요리에도 그러면은 네. 뭐 요리 책을 직접 보시면서 네. 해보시면서 환상적이었다라고 네. 지금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요리에도 자신이 좀 있으신 걸로.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참 그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근데 뭐냐면 저는 음식을 전문적으로 해서 배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고고미술 전공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부기관에서 그 문화재 쪽에 그 연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이제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근데 뭐냐면 저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취미로 예. 그 요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문화재를 활용한 계획을 하면서 음식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서울에 계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제 한복령 원장님께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예. 제가 그 공부를 했죠. 문헌 공부하고 음식 만드는 법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바로 제가 그 궁중음식 체험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또 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혹시 과거에 네. 지금 책에 편찬되어 있는 요리 방법과 또 현재 현존하는 우리의 요리 음식이 많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주신 게 네, 네. 재료가 많이 달랐다 또는 네. 아니면은 이 향신료 또는 쓰는 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옛맛을 재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왜냐하면 식자재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뭐 모양이 어땠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라는 것은 계속 전승되어 왔고 그다음에 조리법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 그 문헌이나 이런 데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흡사하게 그다음에 최대한 그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오색에 물을 들이는데 그 당시에 없었던 뭐 체리가루라든지 예. 그다음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그 색깔을 낸다는 거는 재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적어도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때 사용되어 있던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리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궁중음식연구원의 그 한복녀 그 우리 저기 스님께서 제 1인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만 봤었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저 유물에 저 도구에 어떤 음식이 어떻게 조리돼서 담겼는지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역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좀 도전적으로 그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예, 제가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리 역사를 요리 음식처럼 정말 맛있게 맛깔나게 표현을 좀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맛이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유쾌하게 받아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예, 자 문화재 연구원 팀장으로 오랜 시간 역임을 하시는 만큼 음식을 보는 관점도 좀 다양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 저도 사람이니까 음식을 볼 때 이쁜가? 맛있나?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자장면이에요. 근데 자장면이면 그냥 자장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장면이 왜 어떻게 그다음에 왜 자장면은 그 중국이나 가보면은 단무지하고 먹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장면 시키면 반드시 그 단무지를 먹어야 해요. 거기에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역사가.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의 문화가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희 자장면이 들어오게 된 게 바로 그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 자장면 그 가게들이 생기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들에서 음식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줄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도 200년 전 조리서에 나오는 제육편이라는 음식을 만들면요.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스팸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년 전에 스팸 이야기로 그 200년 전의 인물들과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지?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음식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사에 나오는 음식이 왜 그 음식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 진지박물관이 음식 문화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청의 사회적 기업에 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야기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2월에 저희가 그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충북형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는데 올해 이제 문화재청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은 음식이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문화적인 충격. 그러면서 이게 음식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음식이 담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또 인물적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고 타 시도 뭐 전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기도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특강 요청이나 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그 문화재 활용하고 풀어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또 궁금한 것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참 저조차도 진지박물관이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좀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뭐 아직 2년도 안 된 저희가 신생박물관이죠. 그런데 관심들을 정말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수업을 그 음식 역사 문화를 해설하는 해설사를 양성하거든요. 근데 그 해설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인이세요. 그러니까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식품영양학과를 학과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퇴임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들을 좀 담당해 주시고 있고요. 또 제 교육생 중에는 지금 벌써
보조 강사로 강의를 나가셔서 그 해설사로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차곡차곡 예. 이렇게 그 그룹을 이루어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뭐 연구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책도 좀 발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물관 운영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데 네. 해설사분과 함께 또 네. 특이한 것이 체험형 식당으로 영역이 좀 네. 확장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박물관 운영과 함께 옆에서는 네. 또 식당이 또 운영이 된다는 네, 소리인 네,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 진지박물관은 그러니까 예. 그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체험관하고. 근데 뭐냐면 저희가 법적으로 체험관으로 해서 식당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안덕벌에다 한 이유가 있는데 체험형 식당을 냈는데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저희 진지박물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그곳에서 정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예. 연구가 연구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거 먹어보니까 이런 맛이었구나.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음식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빨간 콩은 그런 곳이구나라고 많이 찾아주셔서 예. 지금 네. 그리고 또 박물관 경영하려면은 경제적인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예. 네,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익금조차도 일부를 또 다른 네. 곳에 또 쓰이고 있다고요. 네, 다른 곳에 저희가 그 소바네라고 해서 실제로 그 뭐 얼마 전에 큰 사건도 있었는데 그 남편을 갑자기 잃은 여인들에 대한 제도가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거는 취약계층이 뿐만 아니라 그 안정돼 있는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남편을 잃은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여성들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재활 뭐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진지박물관의 빨간 콩에서 밥 한 그릇 드시는 것 자체가 예. 바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그곳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얼마나 맛있을지 또 얼마나 맛있게요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러 네, 직접 네. 한번 찾아가봐야 네, 네. 될 것 꼭 같다라는 오십시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네, 네. 자, 앞으로 진지박물관을 통해서 사람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 지금 저희가 곧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뭐냐면 바로 충북 음식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음식 이야기들이 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진지박물관은 또 빨간 콩은 음식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지역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안덕벌 여인들의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안덕벌엔 그런 스토리가 있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그 스토리를 표현해주고 하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충북과 관련돼 있는 한 18개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들이 문화상품으로 또 자본화가 돼 줘야 또 순화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지박물관은 그런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나누어 먹은 음식에 단순히 그냥 그 음식이 맛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담겨 있고 대화가 담겨 있고 기록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지박물관은 사실은 진지박물관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청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또 세계 속의 브랜드로 좀 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많이들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지박물관에 가면 네. 우리나라 음식의 역사들도 알아보고 네. 또 음식도 알 수도 있고 직접 먹어볼 수도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뭐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입장을 뭐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좀 어렵고 이런 것들도 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람하시면서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면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콩 같은 게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는 네, 모두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오시는 분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겠다. 네, 네. 뭐 청주에 하나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정말 더 많은 흥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